자, 교재 보시면 216페이지 행정처분부터 옆에 217페이지 있죠. (217페이지) 행정처분의 사전 절차 있죠. 청문은 뭐 할 때만, 청문은 둘째 줄 취소할 때만 청문합니다. 근데 취소 사유인데 뭐는 빼고, 타이틀 청문 동그라미 1번 옆에 땡땡 사망예산 X. 사망예산은 취소 사유인데 청문 대상이 아니다. 밑에 의견 제출은 뭐 할 때 의견 제출요? 정지 밑줄 하시면 되죠. 그걸 모아놓은 게 218페이지 박스예요. 그걸 볼 줄 아시면 돼. 그거 읽을 줄 아시겠어요 이제? 옆으로 행적으로 기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등록 간청만이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청문은 취소할 때만, 정지 처분 의견 제출, 그렇게 읽을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박스 밑에 기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있죠. 1. 등록 취소 있죠. 등록 취소. 등록 취소는 나눠지는데 첫째 줄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절대적 취소 처분하고 할 수 있다는 임의적, 상대적 취소로 크게 구별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등록 간청이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그 말은 절대 취소 사유는 그 말이고, 할 수 있는 사유는 그 말은 임의적 취소 사유는 그 말인데, 밑에 동그라미 1번 절대적, 필요적 그 말은 첫째 줄 등록 간청은 밑줄 하시고 둘째 줄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게 절대적이에요. 이건 3, 4월까지 들으시면 암기사항이 거의 없어야 됩니다. 1번 사망예산 밑줄. 기억에 사망예산 있죠. 청문해야 하네요. 절대 등록 취소합니다. 2번 거짓 것 밖에 부정, 오늘 배우셨죠? 거짓 것 밖에 부정 밑줄 하시고 부정 동그라미 뒤에 뭐 한 자, 등록을 한 자는 일단 기업 공인중개사이죠. 부정한 방법이 적발되면 절대 등록 취소하고 형벌은 얼마? 니은 앞에 3-3 적으시고, 그 다음에 옆에 디귿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밑줄. 결격 사유이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죠. 기업 공인중개사가 결격이면 가게 문 닫아라 그 말입니다. 절대 등록 취소하여 원칙인데 예외는 나중에 배우시고, 그 다음에 리얼 미연 비업 묶으시고, 이건 등록할 때 배우셨어요. 세 가지 묶어보세요. 리얼 부분에 이중 등록 있죠. 비업에 이중 소속 있죠. 시옷에 그 뒤에 등록증 양도 비업 있죠. 둘째 줄 등록증 양도 대여,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여는 등록의 성격상 절대 금지야. 그래서 절대 등록 취소 이거 묶어서 1-1 적으시고, 형벌은 얼마라고요? 1-1. 세 가지 제재가 똑같아요. 그 다음 오늘 배우신 건 시옷의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거나 밑줄. 정지 기간 중 그게 답이죠.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죠. 하면 절대 등록 취소. 마지막에 이형은 삼진아웃 배우셨죠. 최고 몇 년? 1년. 1년 이내에 몇 번 이상 2회 이상 뭘 받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이미 받은 사실이 2번 있죠. 다시 어떤 위반 행위,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하면 모아서 삼진아웃이요. 임의적 등록 취소는 표현만, 첫째 줄 등록 간청은 둘째 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뒤에 다만 등록 취소를 하지 아니할 때는 뭐 할 수도 있다. 업무 정지할 수 있는 게 임의적이에요. 그러면 업무 정지 사유가 아닌 것 하면 답이 뭐겠어요? 절대 등록 취소는 업무 정지가 없어요. 그 말은 임의적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하지만 아니면 뭐 할 수도 있으니까 업무 정지할 수 있으니까 타이틀 동그라미 2번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옆에 땡땡 어디에도 해당.
업무정지 사유에도 해당, 등록 취소 사유에도 해당할 수가 있고 업무정지 사유에도 해당. 이건 암기사는 오류를 이유로 포기하셔야 돼. 왜냐하면 절대 등록 취소 사유하고 업무정지하고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뭐예요? 임의적이겠죠. 절대 취소보다 좀 덜한 놈이 임의적이고 업무정지보다 좀 더한 놈이 임의적이야. 그렇게 비교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거기 니은에 이중 두 개 이상 사무소 둔 경우 이중 사무소 있죠. 이것이 임시 중개시설물 있죠. 요 두 가지하고 방금 전에 체크하셨던 이중 등록하고 뭐가 더 나쁜 놈이야? 이중 등록이 더 나쁜 놈이야. 이중 사무소 임시 중개시설 덜 나쁜 놈이니까 임의적 취소야. 다시 비교하실 것이 오늘 배우신 게 밑에 미음 있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얼마? 6월 초과 휴업이면 업무정지 최대가 몇 개월? 6개월은 6개월 초과니까 임의적 취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넘겨보세요. 시옷의 거래 계약서 밑줄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다 밑줄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이중 계약서죠. 거래 계약서를 아예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예요? 작성 교부 보존은 중개무자네. 업무정지죠. 작성하지 않은 것은 교부 보존은 업무정지인데 쓰긴 썼는데 거짓 기재 이중 계약서가 더 나쁜 놈 아니야? 업무정지보다 더 나쁜 놈이니까 임의적 취소. 밑에 이영도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뭐예요? 보정 설정하고 인장 등록하고 비교하시면 되죠. 인장도 중개무 관계 있죠. 인장 등록 관계는 다 제재가 뭐? 업무정지. 보증이 손님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비교해서 암기하실 게 임의적 취소예요. 5, 6월달 넘기시면 돼. 그 다음에 옆에 업무정지 있죠. 업무정지는 둘째 줄 몇 개월 범위 안에서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할 수 있는데 둘째 줄 뒤에 법인 동그라미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셋째 줄 분사무소 별 분사무소 밑줄 뭐는 할 수 있는데 업무정지는 할 수 있는데 분사무소는 뭐 할 수 없다. 등록 취소 X 분사무소 밑에 등록 취소 X 넷째 줄 셋째 줄에 분사무소 있죠. 등록 취소 X예요. 자, 그래서 3번, 2번은 나중에 배우시고 업무정지 사유가 있죠. 이게 이제 항목을 체크하시면서 이런 게 중개무와 관계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고서 보시면 돼. 도저히 나는 이게 왜 중개무와 관계 없는 거 관계인지 모르겠다. 그거만 체크하시면 돼요. 기억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밑줄 고용인이죠. 고용인은 중개무를 보조하는 자죠. 소속은 중개무를 수행할 수도 있죠. 고용인을 둔 목적은 중개무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인식하셔야 돼. 그래서 기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인 고용인 관계에서 법을 위반하면 다 제재가 뭐다? 업무정지. 고용신고하지 않아도 업무정지. 종료신고하지 않아도 업무정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누구를?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두면 안 되죠.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월? 2월 이내에 해소하면 아무런 제재가 없는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소속 중개보존을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뭐? 업무정지. 니은의 인장 밑줄. 인장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에 찍을 도장이죠. 중개무 관계 있다라고 인식하시고 인장은 등록하지 않아도 사용하지 않아도 변경 등록하지 않아도 인장은 다 업무정지. 이것은 전속중개계약 전속 동그라미 뒤에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밑줄. 전속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나요 없나요? 있고 반드시 의해야 한다 그 말은 사용 작성해야 한다 그 말이죠. 의하지 않았다 작성 안 했구나 밑에 몇 년 보전 앞으로 작성 교부 보전은 다 중개무 관계 있어요. 그게 전속중개계약서든지 거래계약서든지 확인설명서든지 작성 교부 보전하지 않으면 다 업무정지. 네 번째 부동산 거래정보망 밑줄. 중개무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거래정보망은 누구만 가입해서 이용해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망에 가입해서 이용하는 내용이 뭐예요? 매도 임대인이 내 가게 물건 내놓고 왔죠? 망에 가입한 내가
물건 나온 걸 보니까 지금 손님이 없어 내 가게에. 그러면 손님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 망에 사업자에게 공개해달라고 의뢰하죠. 그 내 물건 사업자에게 의뢰해서 공개 띄워놨죠. 망에는 다른 부동산도 가입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다른 부동산 중에서 물건 찾고 있는 소장이 있겠네. 그 내가 내놓은 물건 보고 찾고 있는 물건이 맞으면 저한테 연락해서 공동 중개합시다. 그것이 망 아니에요. 공동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정보망이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도 중개 업무와 관계 있어 없어요? 있고 망 관계에서 거짓 공개도 업무 정지.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업무 정지. 그 말은 무조건 정보망 나오면 무조건 업무 정지다. 최근 시험 500만 원 이하 틀린 집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미음의 확인 설명서 교부 보전, 비업의 서명 및 날인, 시옷의 거래 계약서 작성 교부 보전, 이영의 서명 날인. 이게 다 뭐라고? 업무 정지예요. 그 항목이 고용인, 인장, 작성 교부 보전, 정보망, 서명 날인, 인장론 다 이게 다 제재가 뭐라고? 업무 정지. 넘기시고. 거기 넘기시면 티귿 있나요? 중개인 하면 부칙이죠. 부칙의 업무 지역은 어디? 전국이 아니고 특강도죠. 특강도 위반하면 업무 지역이다 그 말은 중개 업무 지역 그 말 아니야. 위반하면 제재가 뭐? 업무 정지. 밑에 4번의 업무 정지 기준. 그 항목을 체크해서 그런 항목이 나오면 업무 정지다. 그걸 암기를 하시든지 그래야 3, 4월 달 수업이 좀 더 수월해요. 업무 정지 기준은 첫째 줄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 밑줄 하시고 어디에 정한다? 국토교통부령 괄호 4번의 첫째 줄이요. 셋째 줄 업무 정지 기준 기간의 2분의 1 밑줄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셋째 줄 뒤에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밑줄 업무 정지 기간은 얼마 초과할 수 없다. 6월 초과할 수 없다. 넘기시고. 그 다음에 224페이지 재등록 개업 공인인사 승계 조항은 예외 없이 승계된다 했죠. 밑에 2번 피업 신고 전 위법 행위 승계 있죠. 요겁니다. 피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 했죠. 누구한테 승계된다고? 재등록에 승계되니까 처분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기업의 재등록 개업 공인 중에서 재등록 밑줄 언제의 폐업 신고 전 밑줄 등록 취소 처분 사유나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했다. 언제?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했죠. 현재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뭐 할 수 있다. 행정 처분할 수 있다. 등록 취소 위반 행위였다면 등록 취소할 수 있고 업무 정지 위반 행위였다면 업무 정지할 수 있다. 그게 승계 조항입니다. 행정 처분할 수 있죠. 뒤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외가 있다 그 말이죠. 가번에 폐업 신고한 날 가게 문 닫았죠. 다시 등록한 날 중개업 했어요. 그 기간 이름이 뭐예요? 폐업 기간이 얼마? 3년 초과한 경우 밑줄 하시고 땡땡. 폐업 기간이 3년 초과한 경우 나오면 뒤에 나올 지문이 두 개다 그랬죠. 동그라미 1 뭐 할 수 없다. 등록 취소할 수 없다. 당연히 3년 초과하면 뭐도 못하니까 업무 정지도 못하니까 합쳐서 2 뭐 할 수 없다. 행정 처분할 수 없다. 등록 취소할 수 없다. 2 행정 처분할 수 없다. 그 두 개 지문이 나온다고. 피업 기간 3년 초과 나오면. 나번에 피업 신고 전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이 뭐이다? 업무 정지이다. 뒤 밑줄 피업 기간 얼마 초과? 1년 초과 밑줄 뭐 할 수 없다. 업무 정지할 수 없다. 피업 기간 1년 초과이면 업무 정지만 할 수 없고 피업 기간 3년 초과이면 두 개요. 등록 취소할 수 없다.
행정 처분할 수 없다. 그 지문이 2개 나와요. 밑에 3번은 이겁니다. 피업 신고 전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있죠. 이거 아니요. 피업 신고 전에 이미 처분 때렸죠. 처분 때린 것도 승계시키겠대요 말이요. 그러면 알고 보시면 피업 신고 전 밑줄 업무 정지 처분 사유나 과태료 처분 사유로 행한 밑줄 행정 처분의 효과. 피업 신고 전에 처분 때렸죠. 처분한 효과 걸어보니까 업무 정지 처분 효과,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언제부터? 처분 1 괄호 밑에 폐업일 X. 폐업일부터 승계되는 것이 아니죠. 폐업을 언제 할지 모르니까 처분 1로부터 몇 년간? 1년간 승계. 그 다음 옆에 페이지 4번 박스 밑에 기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사후조치. 사전에 청문을 거쳐서 처분했죠. 사후조치 밑줄 하시고 등록증 반납 밑줄 뭐 받은 때만 등록 취소 밑줄 하시고 취소 동그라미 등록 취소 받은 날 등 7 어디 가서 반납 등록관 정괄호 등 7 반도 중요한데 시도지사에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록증 반납이니까. 업무정지 처분은 반납 규정이 없다고 그랬죠. 니은 법인 해산 밑줄 청문회의야 안 해요. 안 하지만 절대 취소하죠. 정은 반납해야지. 누가? 대표자 대표자 둘째 줄 있죠. 대칠반이요. 7일 이내에 반납한다. 그러나 사망이면 기념품이죠. 반납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번에 공인중개사 협회 통보 밑줄 누구는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뭐한 때 등록 취소 처분한 때 업무정지 처분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한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것을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누구한테? 협회 통보. 등록 취소 받으면 간판 철거해야 하네요. 등록 취소 밑줄 지체 없이 간판 철거. 밑에 행정 처분의 효과는 3년 동안 결격이다 그런 말 나오겠죠. 넘기시고. 디귿은 등록 취소되었다 밑줄 디귿 226페이지 위에 디귿 등록 취소되면 몇 년 동안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할 뿐이죠. 자격증은 가지고 있어요. 자격도 취소받아요. 자격 취소는 없죠. 그러나 뭘 먼저 받으면 자격 취소가 되면 3년 동안 결격이죠. 반드시 뭐 등록 취소받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3번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양가로 2번 위반 사실 통보 밑줄 첫째 줄에 교부한 밑줄 시도지사와 뒤에 사무소 밑줄 시도지사가 밑줄 다르다. 교부한 사람하고 사무소 다르죠? 그러면 처분은 누가 해요? 교부한 사람이 하고 사무소는 처분권이 없고 절차 이행한다 했죠? 다른 경우 둘째 줄 사무소 밑줄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에 필요한 뭐 절차 이행한 후 밑줄 하시고 절차 동안 절차만 이행한 후 밑에 처분 X입니다. 누구한테 통보한다? 교반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옆에 페이지 양가로 3번에 자격 취소 사유 별표 했죠.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뒤에 첫째 줄 뒤에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X 한번 적어 놓으세요. 시험에 나오면 잘 틀리고 나온다고요. 자격 취소. 자격증 대여했다.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자격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암기사항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 1번 부정 동그라미. 부정은 다 취소입니다. 부정은 취소인데 지금 부정한 방법 자격 취득한 거 있죠?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대리 시험 봐서 제가증을 땄다고. 그게 부정한 방법이야. 그러면 부정은 앞에 부정 등록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부정한 방법 등록도 절대 취소였죠. 그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지는 3-3이 붙었죠. 그런데 특이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사람은 절대 자격 취소밖에 없지 옆에다가 징역형 X, 벌금형 X, 형벌이 없다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것은 뭐밖에 없고 자격 취소밖에 없지 뭐가 없다. 징역형, 벌금형인 형벌이 없어요. 2번은 둘째 줄 뒤에 자격증 양도되어 절대 자격 취소, 등록증 양도되어 절대 등록 취소, 형벌 얼마? 1-1 적으시고. 오늘 배우신 게 3번.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누가? 소속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물을 행한 경우. 앞에 중개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물을 했다. 절대 등록 취소. 소속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물 했다. 기간 중에 뭘 했네 나옵니다. 취소. 암기사항이 나중에 4번밖에 없어요. 이 법 괄호 4번에 이 법 공인중개사법 이 법 괄호 징역형 괄호 선고 괄호.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2번 밑에 다른 법 X 변호사법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받았다. 자격 취소 받아요? 없다는 거예요. 징역형 밑에 벌금형 X 벌금형 가지고는 자격 취소가 없다는 거고. 선고하고 선고유예는 다르죠. 선고유예 받으면 선고 받았어요? 선고 밑에 선고유예 X. 다른 법 위반이거나 벌금형이거나 선고유예 나오면 자격 취소가 없다. 요 네 가지 경우에만 자격증이 날아간다는 거야. 요 네 가지 빼고는 자격 취소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등록 취소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등록 취소는 등록증만 날리지 자격 취소는 없다는 겁니다. 박스 밑에 자격 정지 있죠? 자격 정지 몇 개월 범위 안에서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 정지 사유가 넘겨보시면 7가지가 있는데 앞에 자격 취소 사유를 정확하게 암기해 계시면 나머지 소속이 사고 쳤습니다 하면 제재가 뭐예요? 자격 정지야. 혼돈을 잘하는 게 기억이야. 2 이상의 사무소의 소속, 이중 소속이죠. 이중 소속한 자체는 뭐예요? 자격 정지밖에 안 돼. 뒤에 단 있죠, 단. 다만 자격 정지 기간 중 이중 소속. 이중 소속은 이중 소속인데 그냥 이중 소속한 것은 뭐밖에 안 되고 자격 정지밖에 안 되지만 현재 뭘 받고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 그때는 뭐 자격 취소. 그래서 나중에 개업 공인에서 업무 정지하고 이걸 비교해서 보셔야 돼. 이번에 인장, 니은의 인장 밑줄. 네 번째 서명 및 날인 밑줄. 미음의 서명 및 날인 있죠. 이건 개업 공인에서는 제재가 뭐예요? 업무 정지고 소속은 자격 정지. 그 나머지를 나중에 비교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박스 밑에 5번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사후조치 있죠. 보고 통보 밑줄 하시고 첫째 줄 뒤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그게 힌트야. 누가? 시도지사는 뭐한테? 자격 취소 밑줄 취소 동그라미 잘 보여야죠. 며칠? 5일 나오면 뒤에 지문을 2가지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동그라미 1. 3년 동안 시험 못 보게 해야죠. 따로 다른 시도지사에게만 한다. 통지 동그라미. 옆에 페이지 자격증 반납 뭐 받은 사람만 자격 취소 자7반이죠. 자격 취소 받은 날부터 며칠? 7일. 어디 가서 반납해요? 교부한 괄호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죠. 자격 취소 받아서 열받아서 자격증을 찢어버렸다고 반납할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봐줄 것인가?
뒤에 자격증, 분실 등의 사유로 둘째 줄 있죠.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에 대신하여 밑줄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증 반납하지 않으면 얼마? 100만 원 이하. 분실 사유서 제출하지 않은 것도 얼마? 똑같아요. 그 다음에 박스 밑에 6번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는 1. 자격 취소 처분 밑줄. 자격 취소 처분 받으면 3년 동안 공인중개사 될 수 있어 없어요? 없고 3년 동안 결격이다. 앞에 했죠? 그 다음 맨 밑에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넘겨보시면 지정 취소 사유. 지정 취소는 누가? 국토부 장관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건 하여야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임의 취소인지 절대 취소인지 그걸 구분하시고. 여기 앞에 거래정보망 할 때 한번 체크해봤어요. 1번 부정 동그라미, 2번 운영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뒤에 공개 동그라미, 4번 1년 동그라미, 5번 사망 동그라미. 부정하게 운영한 것을 공개하면 1년 내 사망한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거기까지가 행정처분이고 행정형벌은 옆에 박스를 읽을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대상은 넘겨보시면 3-3부터 암기하셔야 돼. 232페이지 3-3은 오늘 배우신 게 1번 등록하지 않고 중개한 자. 3-3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뭐한 자. 부정 동그라미 등록 동그라미. 부정 등록만 3-3이요. 방금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은 형벌이 없다고. 세 가지는 7금지할 때 다른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3-3이다 그랬죠. 그럼 1-1은 보류입니다. 임의적 취소 사유처럼 5, 6월달에 하시면 돼. 3-3부터 하시고. 그런데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게 대부분이야. 한번 볼까요? 그 1-1에서 1번에 양도 대여 둘째 줄. 양수 대여 받은 것. 양수 대여 받은 자는 아닌 자죠. 아닌 자 무조건 1-1이고 양도 대여도 1-1. 양수 대여 받은 것도 1-1. 2번에 아닌 자 밑줄. 아닌 자는 무조건 뭐? 1-1. 방금 전에 했듯이 3번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뭐 1-1. 이중 사무소, 임시 중개 시설물도 이중 개념은 다 1-1. 6번에 아닌 자 밑줄, 7번에 아닌 자 무조건 1-1이겠죠. 8번도 둘째 줄 등록증을 다른 사람이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자격증 양도 대여, 양수 대여 다 1-1. 포상금 할 때 나왔잖아요. 그죠? 9번은 나중에 거래정보 사업자 보시고 비밀 누설한 자는 1-1 맞죠? 반의사 불벌죄. 나머지 7금지. 3-3 암기하시면 1-1은 암기사항이 거의 없어요. 수업 들으시면. 넘기시면 행정질서벌은 235페이지 3번 4번 체크했죠. 그 밑에 235페이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사유는 계약 알선인 중개무와 관계없으면 100만 원 이하죠. 이런 항목들이 중개무와 관계없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 1번에 등록증 등의 개시 밑줄 하시고 개시 동그라미. 등록증 자격증 개시하는 것은 계약 알선 아니죠. 1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2번은 사무소 명칭 밑줄 둘째 줄 5개 광고물 중개무 아니죠. 100만 원. 3번은 표시 광고는 중개무가 아니죠. 명시해야 할 사항이 있죠. 3번의 첫째 줄 괄호에 중개사무소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표시 광고한 것. 내 가게 이름이 뭡니다. 소재지가 어디입니다. 연락처가 뭡니다. 내 성명이 뭡니다. 그걸 명시해야 되는데 명시하지 않고 표시 광고한 것은 100만 원. 4번의 이전 신고 밑줄. 5번의 휴업, 폐업, 뒤에 재개, 변경 신고도 중개무가 아니고. 6번 체크하시고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뭐하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이거 언제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나오면 위에다가 중개가 완성된 때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생겼단 말 아니요? 완성되기 전 취득 의뢰인에게는 확인 설명이고 완성이 된 때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100만 원.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 자격증 반납, 8번 등록증 반납 100만 원 맞죠? 9번에 중개인 부칙도 사무소 명칭에 부칙은 몇 자를 못 쓰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못 쓰는데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을 쓰게 되어도 어쨌든 부칙도 개업 공인중개사이니까 얼마? 100만 원. 그런 항목들이 개시, 사무소 명칭, 5개 광고물,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 협회업, 완성이 될 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하는 사항 설명, 등록증 반납, 자격증 반납 그런 항목들이 중개업무와 관계없으니까 100만 원 이하다. 그렇게 1, 2월 달에 그것만 좀 다져주시면 3, 4월 달에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물을 게 이게 지금 중개업무 관계 있습니까? 또 물어보겠죠. 그건 대답을 좀 하실 줄 아셔야 돼. 업무정지 사유 항목하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사유가 되시면 이제 절대 등록 취소하고 자격 취소 같은 나머지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맨 밑에 과태료 부과 징수 있죠. 관할 정리는 여기 다 했어요. 지금 여기서 한 거예요. 거래정보 사업자나 협회에 대해서 누구만이 국토부 장관만이 얼마? 500만 원. 연수교육은 누가? 시도지사가 얼마? 자격증 반납하자는 자에 대해서 누가? 자격증 반납하자는 자 교반 시도지사. 등록증 반납 등록관 요거 연결해 놓은 게 그거예요. 여기까지가 공인중개사법 끝이에요. 1, 2월 달 진도는 여기까지 합시다. 더 할 나이도 안 되고 3, 4월 달에는 복습을 해오시면 지금 복습 강의 한 거 있죠. 아침에 1, 2월 달에 아침에 한 거 있죠. 그걸 듣고 오시면 3, 4월 달에는 복습은 안 할 거예요. 간단하게 할 거예요. 목차 정도만. 정리는 끝나고 정리는 또 해드릴 거예요. 3, 4월 때는 교재에 나와 있는 진도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한 개만 정리하죠. 앞에 교육 배우셨나요? 교육. 그 다음에 보상금 협회 배우셨죠? 정리하고 마칠게요. 교육은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이죠. 통제하지 않고 직무교육도 사전교육이고 통제하지 않죠. 연수교육하고 예방교육은 통제하죠.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인 두 사람하고 소속이 받는 교육이죠. 등록 신청에서 법인은 대표자 포함하여 전원이 받고 분사무소임 책임자 받죠. 사전에 미리 바꿔야 되니까 등록 신청일 전 1년, 분사무 설치 신고일 전 1년, 소속이면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실시권자는 누구? 시도지사. 여기는 법률 지식 교육하죠. 2832죠. 실무교육 면제 조항이 있다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후 얼마? 1년 이내면 실무교육 면제. 소속이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면 면제.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은 후 몇 년마다? 2년마다. 누가 실시? 시도지사. 교육 내용은 2년 전에 받았던 법이 바뀔 수 있죠. 법제도 변경사항은 연수교육 12, 16이죠. 연수교육은 통제한다 그랬죠.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제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얼마? 500만 원. 직무교육은 누구만 대상? 중개보조원 대상. 사전교육이죠.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여기는 실시권자가 시도지사도 있고 등록관청도 있죠.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이면 직무교육 면제. 여기는 보조원 대상 교육이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다. 법제도 변경사항 없이 지급윤리 등이고 시간은 얼마? 3시간에서 4시간. 예방을 위한 교육은 실시할 수 있는 임의 교육이죠. 예방교육 대상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죠. 실시권자는 누구?
세 사람 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실시할 수 있고 실시하는 경우 통지는 하죠. 예방교육일 며칠 전? 열이니까 10일 전까지 통지할 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필요한 교육비 비용 지원은 예방교육만.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직무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교육의 지침은 누가? 국토부 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포상금은 누가 주고? 등록관청이. 무등록 중개업자 형벌 얼마? 3-3.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형벌 얼마? 3-3 절대 취소. 등록증 자격증 양도 대여한 자 1-1. 양수 대여받은 자 1-1. 그 네 사람만 포상금 지급 대상 사유죠. 등록관청에 신고하든지 수서기관에 고발하면 포상금은 누가 준다고요? 등록관청이.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해야죠. 건당 50만 원 이거 보조도 받죠. 일부인 100분의 50 이내에서 누가 보조해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고 고발 대상자에 대해서 신고 고발 사건이 있으면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어떤 결정? 공소 제기나 기소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 지급하죠. 공소 제기가 되었다면 줘야죠. 무죄 판결 받아도 지급한다. 다만 무혐의 처분이거나 불기소 처분은 포상금 지급 사유가 아니고 한 건에 대하여 공동신고 고발이 접수되면 n분의 1이죠. 원칙인데 합의가 없으면 균등배분인데 합의한 방법이 있으면 합의한 방법에 따라 우선 지급해야 되죠. 한 건에 대하여 2건 이상 접수되면 최초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주면 되죠. 수수료 납부 규정은 어디에서 정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되죠. 자격시험 응시 등록 신청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 냈죠. 자격증 등록증 신고 필증 처음으로 받는다. 교부 받을 때 내는 것이 아니고 받은 다음에 분실 훼손을 이유로 재교부 신청할 때 낸다. 그죠? 협회는 누가 만들어요? 개업공영에서 부지 포함하여 설립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영리법인이요 비영리 사단법인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적용한다. 그죠?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맞죠? 비영리 사단법인이죠. 정관 작성할 때 300명 이상 발기니 정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죠. 6. 창립 총회는 600명 이상. 서울에서 100인 광역시 도별 20인 이상. 836창 120. 600인 이상 출석한 회원 과반수 동의 얻어 의결하죠. 인가권자는 누구? 국토부 장관의 허가가 아니고 인가 받아 법인이 되려면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하면 성립하죠. 836창 120 인가 등기 성립. 항상 성립한다 할 때는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 거예요.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둘 수 있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고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 시도지사한테 신고하고 지회를 설치한 때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국토부 장관하면 안 되죠.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검사는 누가 하고? 금융감독은 원장이 하고 요청은 국장이 하죠. 국토부 장관이 안 되는 게 지부 설치 신고, 지회 설치 신고는 국토부 장관 하면 안 되고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검사도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감독은 원장. 그거 빼고는 싹 다 누가?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은 며칠? 지체 없이 누구한테 보고?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국토부 장관이 공제사업 개선 명령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이 임원 때문에 건전성을 해하려고 했으면 징계 힘을 요구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만이 협회 주된 사무소 지부지휘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고 협회가 법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누구만? 국장입니다. 공제 사업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비영리 사업이고 상호 부조 목적이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도 할 수 있다 없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거래 정보망 사업을 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협회는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될 수 있다. 협회는 공제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있다. 공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국장의 승인 받아야죠. 변경할 때도 국장의 승인.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하고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 여력 비율은 구분해야죠.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은 뭐에?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막 쓰면 안 되죠.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누구 승인? 국장의 승인.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 비율은 재무건전성 기준이죠. 얼마 이상?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구상채권이 발생될 수 있죠. 구상채권을 행사하려면 보니까 돈이 없더라. 그럼 부실채권 생겼죠. 구상채권 등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도 재무건전성 기준이고,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누가 정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공제사업을 심의하기 위해서 둔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죠. 협회에 둔다. 19명 이내. 이번에 위원회 임기는 몇 년? 2년. 1회 하나에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은 남은 기간. 그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할 때는 제적 과반수 출석, 의결할 때는 출석 과반수 찬성. 그죠? 운영위원회는 앞에 정책심의위원회가 나중에 구분하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고, 요 행정처분은 됐죠? 책 방금 봤으니까. 수고했습니다.